안녕하세요. 창원시 의원 김석규입니다. 제 지역구는요, 가음정 성주동이고요, 성산구. 지금 상임위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몹시 시끄럽습니다. 뭐 경남도민들이나 시민들, 뭐 시민단체, 대학생들까지 시국 선언을 하고 나섰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온 국민이 사실은 분노, 좌절, 상실감 이런 것들이 함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거의 전 국민이 우울증을 증세를 보일 만큼 좀 실망감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실제 제가 보기에 이게 어떤 최순실 게이트라는 게 있지만 실제 3년 10개월 동안 나라의 통치를 맡겼던 이 문제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우리가 생각할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고,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여러 가지 사실들이 계속 나오는 거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지방의원이지만 정치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빨리 개선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제가 푸는 해법이랄까 이런 것은 결국은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숨겨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숨겨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대통령의 결심보다는 국민들에게 답하는 수준이 돼야 된다.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사적인 조그만 얘기들은 국민들이 믿지를 않는 부분이 가장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부분들에서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조금씩 중립 내각이라든가 우리를 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근본적인 부분들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답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요구에 답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평소에 약자를 대변하는 의원이라고 많이 불리시고 계십니다. 그중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그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해서 사회 양극화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고용불안, 실업도 장기화되고 있는,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한다. 경기가 불황해서 구조조정을 한다. 1차적 해고 대상은 비정규직. 그리고 어디서 서울 지하철에서 사고가 났다. 아니면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이 비정규직의 임금을 보면 126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최저임금으로 적용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임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실제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이 양극화로 치닫는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공공 부문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이나마 내놓고 해결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문제 제기는 실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2011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상화 관련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선 지자체에서는 잘 지키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 이런 거거든요. 실제 이제 보면 우리 창원시의 경우 비정규직 도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와 비슷한 수원시나 성남시의 경우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비정규직을 한 2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창원시는 2,000명 가까이 고용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지자체다 이런 거고요. 실제 창원시의 비정규직 고용도 2,000명을 하고 있고, 전환율을 보면
전국 중앙정부에서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8% 정도를 계획 대비 전환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창원시만 69%밖에 안 돼요. 전국 평균이 108%인데 6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환율이 없다. 지금 최근 몇 년 내에는 지금 최근 3년간은 거의 전환시켜주는 게 없다.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것을 전환시키는 부분, 공공부문에서 해야 비정규직 문제가 다른 부분으로 파급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 올해 초 창원시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예. 나서셨습니다. 생활임금제란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 좀 이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최저임금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최저임금제는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올해 년도에 최저임금이 6,030원, 시급 기준입니다. 6,030원이고 내년에 6,47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6,030원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126만 원으로 가지고 사실은 생활하기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는 저는 단적으로 생각하기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임금을 주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에 반해서 생활임금제라는 것은 사실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건데, 생활임금제라는 것은 먹고 자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복리나 문화생활 등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그래야 또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뭘 물건을 사야 뭐 경제도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생활임금제 도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에 약 47개 정도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내년에 6,470원. 그런데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이 8,200원 정도 돼요. 임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100만 이상 도시, 지금 창원시가 광역시를 얘기하지만 100만 이상 도시가 지금 대부분이 수원시든 뭐 성남시든 뭐 모든 시가 전부 생활임금제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다 출력하고 있는데 100만 도시 중에 유일하게 안 하는 곳은 창원시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의회의 10만 원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임금은 그만큼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갖다 침해한다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와 시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직 우리 창원시 집행기관의 입장은 장기 검토 과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깝깝한 점이 좀 많습니다. 말로만 강력시 승격하면서 그에 그렇죠. 관한 조건에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건,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냐면 실제 여기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 외에, 공무원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니까 공무원 외의 사람은 사실은 시장이 고용주거든요. 고용주가 자기의 근로자들, 자기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최저임금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 126만 원 갖고 생활하면서 뭐 어떻게 우리 시, 창원시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성남시나 서울시에서 일을 하면은 시급이 8,200원, 건 월급을 따지면은 뭐 한 2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서울시에서 일을 하면은 200만 원이고 창원시에서 일을 하면은 126만 원이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원시 비정규직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기간제 근로자나 무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생활임금제 도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생활임금제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에 뒤따르는 문제는 뭐 없을까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게 이제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만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실제 민간 기업에 보면, 민간 기업에서 보면 사실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임금을 과도하게 뭐 세금을 갖다 낭비하는 것처럼 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지금 창원시에서 청소를 민간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부 지침에 따라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급이 7,500원 정도 돼요. 7,500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용역을 줄 때. 그럼 뭐 창원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은 7,500원 시급을 받는데 직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6,03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좀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선하는 게 좋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성남시 같은 경우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기본 임금에 생활임금 상승분은 성남시 화폐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 시장이나 여러 가지 상가와 협약을 맺어서 그 화폐를 생활임금 인상 부분만큼 줘요. 그러면은 요거의 소비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성남시에서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남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같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간제 노동자들의 임금 조건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넘어가서 창원시를 보면 롯데그룹 장악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시청 광장 앞쪽을 보면 이제 롯데 백화점 2개 그리고 마트 하나 이렇게 해서 광장을 에워싸고 있는 이제 양상을 보이거든요. 실제 인근 이제 상권이 제가 보기에 전통시장이나 그다음에 인정시장만 따지더라도 실제 한 7, 8개 정도 되더라고요. 반경 1km 내로 유통산업 발전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타격을 입었고요. 실제 많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국가 정책에서 유통산업 발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법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라고 본다면 지방에서 보면 지방 입장에서 지방 의원으로서 보면 롯데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어떤 거냐면 창원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롯데에 엄청난 특혜를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어떤 게 있냐면 기존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그다음에 롯데마트 사이에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하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지상으로 지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지하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지하도를 건설할 이유가 없죠. 그거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를 이용하기 위한 거기에 특혜를 준 거예요. 누가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굳이 어려운 지하로 통로로 통해서 가겠어요. 위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그 특혜를 1차로 줬다는 거고, 두 번째는 2014년, 13년 말쯤에 지금 이제 롯데백화점 신관이 개장을 했거든요. 그 신관이 개장하면서 또 롯데백화점 본관하고 신관 사이에 지하 연결 통로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위에 땅은 전부 공공도로입니다. 시민의 재산이죠. 근데 그것을 점유하는 걸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보로 거기에 3개층이 뚫려 있습니다. 지하통로. 이 특혜 중에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그때 반발하고 저도 반대 결의문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롯데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느 정도의 이걸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하겠다라고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안 지키고 있죠. 그때 어려운 아이들의 장학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있었고 또 백화점을 통하는 지역의 여러 가지 그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인근 바로 앞에 있는
그 야외 주차장에 주차 타워 건립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마치 자기들이 이익금을 롯데 쇼핑이 가지고 있는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많이 활용할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지금 와서는 유야무야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원시가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했던 거 다 지켜라. 다 지키고 그리고 좀 더 공원들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창원시가 특혜 준 만큼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중소상공인들을 갖다 좀 진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롯데가 정책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상생이란 말로 표현되는 공동 상생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든 여러 가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자기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서 쫓아가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지금 아까 주차 타워 얘기를 했던 그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상업지역으로 남아있어요. 또 다른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시민의 힘이든 시의 정책으로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말고 혹시 창원시에 뭐 바라시는 점이 있다던가 안성수 시장에게 뭐 이런 점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예, 창원시가 지금 하는 것 중에 가장 1순위 내세우는 온 동네가 들어서가게 하고 이제 방역시 추진이잖아요. 지금 발의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방역시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쪽은 아닙니다. 다만 방역시에 걸맞게 규모를 가지려고 하면 시민들의 복지 문제나 시민들의 편의 문제에 집중적으로 가시고 너무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너무 집중해서 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청년 문제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창원시가 좀 더 우리 한국 사회가 전체가 사회 양화되어 있지만 창원시는 그 간격을 좀 더 좁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설사업이 1등이 서고 뭐가 서는 게 있겠지만 그런 가시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창원광역시를 반대하시는 입장은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창원광역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와 또 언제쯤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하면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세계시가 통합 이후에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각각의 그 세계시 주민들은 통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왜 이러려고 통합했냐 세계시를. 그리고 그거는 뭐 자율 통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의 강제 통합에 가까웠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향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쓰고 그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통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창원시의 경우는 하향 평준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산은 시청사, 그 다음에 명칭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출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실제 도세 5천억에 대한 부분들이 광역시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만큼 많은 주민 공립이 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출구 측면에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실현될 것이냐의 문제는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너무 치우치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내년 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공약화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잡힐 거라고 보거든요. 법안이 대선 공약화 이전에 법안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광역시인 경남도 입장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쉽게 가지도 못할 것이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대선 공약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맞물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더 검토할,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광역시에 대한 부분들은. 뭐 대체로 뭐 찬성 분위기도 많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창원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많이 안 매였으면 좋겠다는 게 좀 솔직히 제 생각인데 이미 할 만큼 주민들은 다 했거든요. 서명도 70만 원을 받았고
각각의 그 광역시 추진을 위한 뭐 하다못해 각 읍면 동별 행사도 다 개최하는 상황이라서 너무 여기에 치우쳐서 안 갔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더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주민들의 복리 정진을 위한 노력에 좀 더 기울이면 좋겠다. 이게 좀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뭐 특별한 걸 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비정규직, 공정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조례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임금제도 계속해서 좀 어떤 식으로든 좀 추진해 보려고 좀 여러 토론회나 이런 것도 준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중에 우리 그 문화복합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SM타운이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특히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대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사실 뭐 시국, 정국이 너무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오히려 혼란에만 그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는 속에서 희망이 보이고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